네, 여러분 4대강 가지고 계속해서 말이 많습니다. 녹조가 생기기 때문에 4대강 보를 다 없애야 한다. 다 없앨 수는 없으니 6개라도 문을 다 열어버리자. 막상 열려고 보니까 가뭄이 들어서 야, 다 열어서 물 다 빼고 나면 농사는 뭐로 짓나 하고 이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뭐 창녕 보 몇 개 이렇게 6개 문을 적당히 지금 내려서 물 빼는 신용을 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거기에서 물이 흘러가야 된다 하면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좋다고, 잘한다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웃기는 소리다 하는 것도 있죠. 4대강을 저런 식으로 몰아가서 이명박을 치려고 하는 거다. 정치적 음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적인 환경 이슈도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약은 거짓말이니까 안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미세먼지 가지고 또 온통 소동이 벌어져서 엉망진창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우리 박석순 교수님을 정규제 TV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대강 녹조 문제에 관해서 우선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박석순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력을 제가 굳이 여기 하나 뽑아서 들고 있는 거는, 우리 박 교수님이야말로 이 녹조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기 때문일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을 지내시기도 하셨고요. 환경교육학회 회장을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학회 이사를 또 지내셨고, 러커스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이화여자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소장도 역임하셨고, 지금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을 그만두시고 다시 학교로 복직을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보직을 맡고 계십니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학교 보직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다고요. 예. 무슨 보직을 그렇게? 연구처장, 예. 산학협력단장, 연구윤리센터장, 아이고. 기업가센터장, 예. 그리고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5개 보직을 폭탄을 받았습니다. 기술지주회사, 거기는 뭐 회사들이 밑에 많이 있습니까? 기술지주회사의 기본 아이디어는 좋지요. 뭔가 하면은 대학에서 나오는 특허라든지 예. 대학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그걸 바로 사업으로 빨리 이제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 몇 개나 있습니까? 이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리도 지금 만들고 있는, 지금 생기기는 만들고. 지난 9월 6일 날 생겼는데 지금 거기에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윤 창출을 해가지고 다시 교육과 연구에 재투자하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이제 만들고자 하고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그 보직 폭탄을 받으셨네. 예. 그다 언제 그만두십니까? 뭐 조만간 그만둬야 되겠죠. 예, 그 책 한번 주시죠. 이거는 저 지난번에 봤던 부국환경론입니다. 예. 아니 다시 보여드리려고. 예. 부국환경론인데 이 책 한번 보시죠. 부국환경론. 예. 소위 환경 가지고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고 환경 문제를 정말 합리적으로 재인식하고 하는 겁니다. 예. 부국이 되어야 환경이 보호된다는 요지이기도 하죠. 출발이. 예. 이건 이 책 최근에 쓰신 겁니까? 예.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 이런 또 책도 쓰셨습니다. 예. 요즘 4대강 보논쟁 보셨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녹조하고 보하고는 실제로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 4대 낙동강이라든지 뭐 영산강 같은 데는 옛날부터 녹조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있었고 한데 그리고 오히려 지금 자료를 잡아보면은 낙동강도 그렇고 영산강도 그렇고 4대강 사업 이후에
오히려 그 녹조를 일으키는 영양물질, 비료 성분 이것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걸 이제 4대강 보 때문에 생겼다고 하면서 문을 여니까 이것도 다른 때 같으면 모르지만은 이 가뭄 때 이거를 열어가지고 과연 그 수질 개선 효과 또 녹조 저감 효과가 있나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왜 전에 댐 같은 데도 녹조들이 한 번씩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부 그거는 저거지요. 이게 팔당댐도 녹조가 생겼죠. 왜냐하면 팔당댐 같은 경우는 경안천에서 아주 영양물질, 비료 성분이 많은 물질이 나와가지고 또 경안천물이 다른 북한강하고 남한강 물보다도 따뜻해요. 그러니까 그게 팔당 위로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팔당에도 과거부터 녹조가 생겼죠. 생겼고 대청호라든지 이런 데 생겼다고요. 요즘은 그런 데는 안 생깁니까? 요즘도 생기죠. 요즘도 생기는 생기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팔당 호수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연에 한 2,000톤의 쓰레기가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경기도에서 배가 8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걷어내요. 그러면은 팔당에 2,000톤의 쓰레기가 댐 때문에 그 쓰레기가 생겼냐? 아니면은 위에서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지 말입니다. 이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위에서 버렸는데 댐이 있으니까 걸린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댐이 없으면 그 쓰레기는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그 이게 팔당 댐에 있는 쓰레기가 위에서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있는 거지. 댐 때문에 없던 쓰레기가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4대강 보에 있는 녹조가 그겁니다. 보 때문에 녹조가 생긴 게 아니고 녹조가 생겨가지고 보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위에서 생기는 겁니까? 내려오면서 생기는 거죠. 아, 내려오면서 생겼는데 또 녹조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게 아주 진화를 해오면서 그 단세포 생물이 말입니다. 안에 공기방울을 광합성을 하고 호흡을 하면서 그 안에 공기방울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안에 공기방울이 CO2 그 이산화탄소 방울이 있으면은 위로 뜨거든요. 그 밑에서 생기더라도 위로 다 뜬다고 해요. 그래서 위로 뜨는 거죠. 근데 위로 왜 뜨느냐? 위로 떠야지 태양광을 잘 받잖아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진화를 해올 때 이 녹조라는 것은 위로 다 떠가지고 있고 또 녹조가 생기는 거는 뭔가 하면은 결정적인 것은 온도예요. 그리고 만약에 온도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온도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왜 여름에 더울 때를 제외하고는 보가 있는데도 안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기는 이게 결정적인 요인은 저거라는 거죠. 분명히 이게 보고 여기다가 그저 온도고 제가 이게 2013년도에 나갔던 이게 외국에 나갔던 논문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 팔당에 한번 녹조가 생겼어요. 팔당에 이 바로 여기 보면 2003년? 이게 원래는 2012년도에 문제가 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정리했지. 정리해가지고 이게 바로 팔당이죠. 워터 리소스 리서치라고 제법 이 분야에서는 워터 리소스 리서치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자료를 왜 생기느냐. 여기 보면 온도죠. 온도군요. 온도가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또 뭔가 하면 녹조가 생기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거기에 원래 규조류라고 다이아톰이라 그러는데 규조류가 그 겨울에도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다가 이게 이제 더워지면은 갑자기 이게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다른 종으로 바뀌어요. 그 종이로 바뀌면은 그 종이 위로 떠가지고 이렇게 위에 등등 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제 그 보에 특히 보에 걸려 있으니까 보 때문에 생긴 걸로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보가 있으면은 그 순간만큼은 유속이 느려지고 또 아무래도 흘러가는 것보다 물의 온도가 좀 더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소양호가 왜 보가 안 생기는 이게 녹조가 안 생기느냐. 그렇습니다. 소양호는 지금 뭐 어떤 데는 200 며칠씩 어떤 기간은 몇 년 어떤 수채는 몇 년씩 거기 고여 있다고요. 고여 있으면서 녹조가 안 생기잖아요. 그 이유는 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수채가 크니까 여름에 비가 그 햇빛이 내리쬐더라도 온도가 쉽게 안 올라가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호숫가만 가면 시원하잖아요. 예. 온도 문제. 또 하나가 뭔가면은 거기는 비료 성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양호 위쪽에는 그렇죠. 소양호도 원인 물질이 없군요. 별로. 원인 물질도 별로 없고 수채가 크니까 여름이 되더라도 수채라 하면 이 물 담긴 물덩어리. 예. 그게 그런데 4대강 물덩어리. 예, 4대강에 지금 보호를 만들고 수심을 깊게 했잖아요. 예. 여름에 수온이 옛날보다도 적게 올라가는 거죠. 그 수심이 지금 6m, 10m거든요. 유속은 관계 없습니까? 유속은 거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유속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 물이 이렇게 물덩어리에 물에다가 이제 녹조가 미생물이 있다고요. 예. 근데 이게 하루에 한 8km 가던 게 예. 하루에 한 4km 가게 됐다. 예. 그런데 그 녹조가 속도가 뭐 어떻게 느껴요? 물 덩어리에 있는데. 단지 이제 이게 그 고인물에서 녹조가 잘 생긴다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예. 고인물에는 바닥에 많은 유기물이 퇴적이 돼요. 그 퇴적된 유기물에서 유기물이 분해될 때 거기서 인이 용출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4대강에 제가 이제 쭉 자료를 모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4대강이 저 바닥에 퇴적물에서 인이 용출됐다 그러면은 예. 사업하기 전보다도 인의 농도가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지금 제가 아니, 지금 환경단체들 주장은 말하자면 보를 막아놨기 때문에 예. 밑에가 뻘밭처럼 바뀌고 예. 각종 유기물들이 퇴적이 되어서 예. 이렇게 올라왔다. 근데 올라왔으면은 그 저거죠. 유속 때문에 안 생기던 녹조가 생긴 건 아니고 생길 수는 없고 예. 유속 때문에 단지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고 그 퇴적물에서 인이 올라와 가지고 수채의 인의 농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 제가 지금 지난 5년간 말이에요. 예. 4대강 사업하기 전, 그 이게 4대강 사업하기 전하고 4대강 사업하기 그 이후에 하고 지금 딱 5년이 됐어요. 예. 그 전 5년, 이쪽 5년을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28개, 여기 지금 보면은 28개의 지점에서 예. 통계를 비교를 했어요. 예. 비교를 해가 특히 지금 보가 녹조의 전부 몇 개입니까? 보는 여기에 4대강 여기는 8개인가 그렇잖아요. 저 낙동강에 지금 6개죠. 낙동강에 지금 8개. 낙동강 수계만 한 거군요. 이 낙동강 수계를 이렇게 28개 지점에서 예, 위에서부터 하류까지 예. 4대강 사업이 하기 전하고 예. 4대강 사업한 후하고 인의 농도를 예. 혹시라도 인의 농도가 증가했나 예. 조사를 했다고요. 예. 하니까 그 전부 다가 나오십시오.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인의 농도입니다. 예. 농도를 보면은 한두 군데가 변화가 없었어요. 황지, 뭐 그다음에 봉화, 도산 이 세 곳만 저 이쪽인데. 예, 그 위쪽만 극상류 예, 상류 거기는 변화가 없었고 아래 전부 다가 뭔가 하면은 28개 지점에서 25개가 전부 동계적으로 좋아졌어요. 개선되었다고 지금 되어 개선됐죠.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 통계 처리를 일관되게. 통계 처리를 다 했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지금 논문을 내려고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또 이쪽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논문을 다 써가지고 외국에 이제 뭐 보내고 지금 심사할 그런 단계인데 어떤 거 하면은 보십시오. 이 금강이 또 재미있습니다. 금강이 우리가 연구하기가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이번에도 금강 보중에 한 군데를 열었죠. 열었죠. 예. 금강이 어떤가 하면은 대충호 위가 있고 예. 대충호 아래가 있습니다. 예. 예. 대충호 위는 4대강 사업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예. 뭐 약간의 뭐 강변 정비 정도 했고 아래는 준설을 하고 보를 3개를 만들었어요. 예.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그 4대강 보 3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사업 전하고 사업 후 상류 지역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류는 어떻게 됐냐? 상류 지역에는 수질 변화가 없어요. 수질 변화가 통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 수질 변화가 그대로고. 없다고 나왔어요. 그대로고. 그대로고 여기는 뭐냐? 다 좋아진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논문 그거 했지요. 다 해가지고 지금 외국 국제저널에 지금 다 써가지고 나 거의 제가 저거 했지요. 예. 뭐 이 보직 때문에 바빠가지고 부지런히는 못 썼지만은 처음에 이거는 저기
한강에 예. 한강에 무슨 뭐 녹조 생겼는데 이게 무슨 뭐 보는 남한강에 만들었는데 예. 북한강에 녹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논문이 국제적으로 나갔고 또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낙동강입니다. 이 두 번째 논문 예. 같은 학술지에 나갔는데 이건 낙동강인데 예. 이 바로 낙동강에 이제 논문을 쓴 게 뭔가 하면은 낙동강에 과거에 예. 어떨 때 엽녹소 크로로필 A 그 녹조의 그 녹조가 갖고 있는 엽녹소를 이제 어떻게 변하나 보니까 유량이 증가하면은 예. 감소하는 거지. 4대강에 보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풍부해졌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어떻든 4대강의 몇 군데 지점에서 녹조가 많이 관찰이 되었다. 예. 그러면 지금 박 교수님의 논리로 하자면 예. 뭔가 원인 물질이 되는 말하자면 4대 강물에 유입되는 그 단계에서 문제가 더 있는 거다. 저는 그거를 녹조가 당연히 생기고 지금 녹조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을 할 때 녹조가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잠시 여름철 한철 잠시 뭐 문제가 되는데 외국에도 지금 녹조가 다 생긴다고요. 다 생기는데 그 녹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해도 힘들어요. 아, 우리가 그렇습니까? 낙동강 말단에서 강원도 산골에 있는 깨끗한 물을 만들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 1,300만이 살고 있고 그 농업 용수 또 낙동강에는 굉장히 많은 그 축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에는 7가지 기능이 있다. 예. 하나가 뭐냐 치수 기능이 있고요. 하나는 물 이수 관리. 기능. 물을 끓여 써야 되잖아요. 예. 그 홍수 나지 말아야 되고 치수, 이수, 그 다음에 배수 정화 기능이 있어요. 왜? 우리가 사용했던 물을 강에 버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생태 기능, 강에는 물고기가 살고 강가에도 뭐가 살아야 되는 생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위락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강가에 즐기고 배도 뭐. 타고 즐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싫어하지만은 유럽이나 미국에 다 하고 있는 배단 기능, 주운 기능이 있고 발전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 7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강의 7가지 기능 중에서 이수 기능하고 배수 정화 기능이 딜레마예요. 왜 딜레마냐? 그게 우리 소위 말하는 강의 딜레마입니다. 강의 딜레마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강에서 물을 끌어서야 되고 쓰고 또 버린 물도 그리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안 버릴 수도 없고 안 끌어쓸 수도 없고 그게 강의 두 딜레마. 개가 모순이 되는 모순이 되죠. 근데 갖다 쓰면 물은 탁해지고 오염이 되고 뭐 하수도 들어가고 뭐 그쵸. 똥 싸고 오줌 싸고 예. 그 물이 다시 어떻든 뭐 가야 되죠. 여러 가지 필터 장치를 거치겠습니다만 강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 우리가 이제 섰던 강에서 어차피 우리가 물을 끌어쓰고 또 버려야 되는데 만약에 서울처럼 말이에요. 큰 도시가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괜찮지만은 낙동강처럼 상류에 뭐 대구, 구미, 김천, 그다음 부산, 뭐 창원 이렇게 되잖아요. 도시가 많군요. 근데 그럴 때는 아주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게 유럽의 라인강이 잘하고 있죠. 유럽의 라인강은 7개 나라가 붙어가 있잖아요. 붙어가 있고 그게 6천만이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들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 강가의 우물을 파가 서는 거죠. 그게 강변 여가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기에 지금 그 미팔군이 예. 반포대교 밑에서 강가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강변 여가수의 단점은 뭐냐? 물의 양이 많지 않다는, 많이 못 끌어 쓴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인강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인공 함량이라 해가지고 강물을 끌어와가지고 지하 대수대에 퍼붓는 거죠. 저장을 하는 거고. 위에 붓고 끌어서 밑에서 뽑아내고. 그러면 통과를 해가 여과를 하잖아요. 저 독일에 그래 하고 있어요. 독일에도 그렇게 인공 함량을 지하수 인공 함량을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강물을 많이 끌어쓸 수는 없어요. 문제는 3번째가 뭐냐? 3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은 강물을 가져와 가지고 식수 전용대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중간 처리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위에 계속 붓고 계속 끌어먹는 거죠. 지금 그 보령댐 있죠. 예, 예. 그 이게 저 금강의 보령댐이 일종의 그걸 하는 거죠. 그 독일에 가면은 지금 그래 하다고. 제가 3군데 다 가봤어요. 요하는 가면은 지금 그래서 낙동강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90년대부터 저기가 낙동강이 원래 낙동강의 그 우리 수지를 전공하던 사람을 낙동강을 낙동강이라고 했다고요. 똥물 나온다고. 똥물 나온다. 그만큼 수질이 안 좋았다고. 사대강 공사할 때 영산강이 뭐 겨울 갈수기에는 뭐 그렇죠. 영산강 물에 뭐 몇십 프로가 원래 60 생활하수. 예, 저 영산강은 한 60%가 저거였죠. 강주시 하수 처리장 물이었지. 말하자면 똥물이. 그렇지만은 영산강은 그런 문제가 좀 덜해요. 왜냐하면 영산강은 광주시 이하로는 그것을 먹는 물로 쓰는 데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목포도 다 다른 데서. 아, 물은. 그렇죠. 근데 제일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은 마지막에 취수장이 있죠. 그렇죠. 물검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낙동강은 처음부터 뭘 해야 되느냐. 라인강 모양으로 이 강의 딜레마를 이수하고 이 배수 기능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동시에 있으니까 거기 라인강 같은 거는 강을 자유롭게 배도 다니고 지금 그 아까 뭐 자료도 가지고 오셨던데 좀 이따 보고요. 지금 우리 환경단체 중에 일부는 말 그대로 자연 하천으로 돌아가도록 보도 다 없애버리고 무슨 한강 정비 사업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자연 하천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 강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못 하셨던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상상 속에 하는데 예. 제가 이거 낙동강에 2002년도에 나왔던 논문이에요. 예. 벌써 그 90년대에 제가 그 자료 갖고 국제적인 저널에 내고 했는데 낙동강에 저기 만약에 제로되면은 낙동강이 말입니다. 예. 낙동 개천으로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저게 보를 없애버리고 하면은 여름에 홍수 때 한번 쓸어가고는 그다음 물이 없죠. 왜 없었나? 옛날에는 있었어요. 아마 조선시대 때 이럴 때는 안동까지 배가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왜 없느냐? 위에 댐을 다 막았잖아요. 예. 그렇죠? 위에 댐을 막고 낙동강에 1,3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물을 끌어묻고 포항제철, 마산창원공단, 울산 물다 쓰고 곳곳에서 다 물 껐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물이 없다는 거죠. 그 낙동강 물도 지금 현재 강으로 흘러가지 않고 포항으로 넘어가 그냥 곧장 바다로 가는 물도 있고 마산으로 넘어가 곧장 남해로 가는 물도 있고 그 낙동강에 지금 제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우리가 법 없이 항상 물이 흐르면 좋죠. 아까 그 준비해 오신 자료 중에 연간 뭐 강수량 이런 자료들도 있던데 예. 그거부터 뭐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한번 좀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제가 이걸 한번 보면은 이게 이 자료가 아니 자료를 그림을 좀 띄워보세요. 예. 이 자료 보십시오. 네, 이 자료입니다. 예. 이게 우리만 저렇게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 오잖아요. 7월 달이군요. 장마철에. 예, 뉴욕도 우리보다 비가 적게 오고 런던도 근데 적게 연중 오고. 평균 비슷하게 옵니다. 그죠? 그렇죠. 뉴욕은. 예. 그래도 보십시오. 그래도 거기에는 보가 보십시오. 그래도 그다음 한번 봐요. 여기 보면은 라인강에 86개. 의 보가 있나요? 예. 샌드강에는 34개. 예. 미시피 강에도 지금 미국에 예. 43개, 템즈 강에도 45개. 다 저렇게 해가지고 물을 관리해야지. 다뉴브 강도 예. 60개나 있군요. 예. 아니면 어떻게 좀 관리가 힘들죠, 저게. 아니 일부 주장이 하면 뭐 외국에는 보를 다 없애는 추세인데. 아, 그거는 일부 이제 조그만한 그 외국의 보를 만든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저런 게 있습니다. 그 놀이를 위해 가지고 뱃놀이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해 만든 보들이 있는데 그런 일부는 사라지죠. 그런 거는 일부 사라지는데 물 관리에 필요한 데는 보를 만들고 있죠.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첫 그림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이거는 보십시오. 95년도 이 뭐 격일급수, 가뭄의 낙동강 오염. 이 무슨 오염이죠? 아, 녹조군요. 아니 요 옆에 이거는 이제 겨울에 우리가 워낙 그 갈수기 때 이게 겨울에 비가 안 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뭐 제한급수 격일제 그만큼 우리가 극심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하면 밑에 있는 다른 이것도 뭐 낙동강에 지금까지 90년대 이후에 한 50번의 녹조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 중에 아주 심했던 거죠. 보십시오. 이건 너무 심한 8월 여름이군요. 예.
낙동강에 20km 거대한 녹조. 이 4대강 공사하기 훨씬 전입니다. 훨씬 전이죠. 옛날에 부산에 격일급수를 하던 때의 물 사용이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을 텐데. 그렇죠. 그때는 왜 저렇게 격일급수까지 해야 워낙 되나? 그 가뭄이 심했던 거죠, 저럴 때. 심했고 관리도 잘 안 되었을 것 같군요. 예. 예, 그 다음 그림. 아, 요게 좀 전에 본 거. 그거 본 거고. 예, 그 다음 그림. 그리고 우리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옆에 있는 게 지금 그 수질 관리. 톤 그로스 키네틱스. 예, 저게 뭔가 하면은 옆에 있는 저 파란 게 그 수질 관리 교과서. 이게 저 우리가 많이 배우는 책입니다. 책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워터 퀄리티 모델링 앤드 컨트롤. 예. 저 책에 안에 나오는 게 보십시오. 왜 식물성 플랑크톤이 어떻게 자라느냐. 세 가지 요인이에요. 유속이 없잖아, 저게. 그게 뭐냐면은 온도와 태양광과 영양물질이 영양분이군요. 저 셋 중에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영양물질입니다. 영양물질을 줄이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안 자라도록 할 수가 있죠. 예. 태양광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온도도 약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수체를 크게 하는 거죠. 그 실제로 우리 지금 낙동강에 크게. 볼을 크게 해서 여름에 저게 물이 쫄쫄쫄 흐르면 말이에요. 예. 여름에 엄청 온도가 올라갑니다. 예. 이 물이 물덩어리 작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나마 물이 이렇게 많으니까 온도가 적게 올라간 거죠. 그거는 관측돼 있죠. 예. 예, 그리고 다음 지금 그림이 또. 예. 아,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도 지금 그 알게가 녹조를 이야기해요. 녹조군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자라는 곳. 아주 대인저 위험하다 이거지. 예. 보십시오. 저기 플로리다라든지 남쪽에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시리어스가 있고. 저 미니멀 저기는 뭔가 하면 주로 사막, 이제 저 사막이고. 사막이고. 그런데 왜 미국이 저러냐? 미국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잔디를 키우잖아요. 집에다가. 주택 문화. 예. 잔디를 키우니까 비료를 뿌리고 하니까 우리보다도 쟤들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요. 예. 근데 저 사람들은 저걸 가지고 다른 극복 방법을 찾지요. 어떻게 했어요? 녹조를 이용하는 거죠. 예.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보면은 이게 녹조로 만든 비료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알게 녹조 더하기 에그로군요. 그로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비료 잘한다 뭐 이런 거죠. 예. 이 상표 등록했는 거죠. 예.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환경단체에서 녹조가 있는 물은 농업용수로도 못 쓴다. 예. 뭐 독성이 있다 뭐. 그걸 이제 먹으면은 뭐라 그러나 소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호주에서. 예. 그냥 그 녹조 있는 물을 소나 이런 뭐 양이나 이런 양치일 때 이걸 먹었어요. 녹조 안에는 독성 물질이 있거든요. 그 죽었죠. 그러나 동물이 먹으면은 죽는 거는 사실 독성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 녹조에 독성 물질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녹조를 담갔다가 드러내고 그 물을 마셔도 그 녹조 안에 독성 물질이 있죠. 아, 녹조 안에 그 이제 약간 풀어져 있겠군요. 예,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을 먹어가지고 죽는 그거는 있습니다. 있고 또 녹조가 있을 때는 우리도 수돗물을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녹조가 들어있는 물로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모내기를 한다. 좋죠, 저게. 비료 성분인데. 방금 보십시오. 그렇군요. 저거가 뭔가 하면 알지 베이스드 오르게닉 슬로우 릴리즈 퍼틸라이저잖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냥 비료를 그냥 뿌리면은 금방 이게 토양에 스며들어 가지고 금방 사라집니다. 예. 그럼 저걸로 가지고 뿌리면은 슬로우 릴리즈 천천히 타임 컨트롤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저걸 가지고 지금 제가 그때 일본의 그 가스미 가오라 호수에 가보니까 가스미 가오라 호수는 저걸 하더라고요. 배로 가지고 예. 다니면서 녹조를 걷습니까? 녹조는 또 다 위로 떠 있어요. 예. 그걸 빨아들여 가지고 배에서 필터를 예과를 해요. 예. 배에서 만들어 가지고 예과를 해 가지고 배에서 건조를 해 가지고 배에서 비료 포대가 나오는 거죠. 허. 그 우리도 지금 빨리 저거를 하든지 그죠? 예. 지금 미국도 저래 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하고 또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십시오. 이게 지금 미국에 녹조 가지고 녹조는 또 다른 거하고 10월이군요. 예. 다른 거하고 달라 가지고
단위 면적당 에너지 생산량이 제일 높다는 거죠. 녹조가. 그리고 지금 뭐 녹조 가지고 지금 뭐 7,800만 불 투자해가지고 저게 2010년도 아닙니까? 예. 여기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그걸 우리도 또 지금 연구를 하는군요. 네, 녹조를 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예. 그런 연구들을 해야 되는데 녹조가 무슨 우리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저걸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녹조 옵션하고 물을 빼고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환경을 이번 정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정부가 지난 보수 정부보다도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겠구나. 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은 방향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잘못된 방향이죠, 이게. 이걸 어떻게 녹조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이걸 스모로 해가지고 훨씬 더 우리한테 생활에 다른 조건이 지금 동일하다면 예. 물을 빼면 녹조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물을 빼면은 녹조가 더 많아진다. 아니죠. 이런 생각을. 예를 들어서 드론은 안으로 들어오는 데서 유기물이 계속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보로 인해 가지고 녹조가 생긴 건 아닙니다. 아까 팔당에 쓰레기가 걸리듯이 예. 녹조도 보로 인해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물의 양이 많잖아요. 예. 물의 수체 부피가 많잖아요. 옛날보다도. 수면이 넓고. 그 우리가 잔디 한 개 구장에서 그 축구장 한 곳에서 자라는 잔디량하고 축구장 두 곳에서 자라는 잔디량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 4대강 사업 이후에 전체 녹조가 생기는 양은 많죠. 그건 맞죠. 그러나 단위 부피당 생기는 녹조의 양은 줄었어요. 왜? 인의 농도가 줄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거는 해야죠. 그 물을 빼면은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지난번에 보니까 한양대 한명수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녹조를 실제 키우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정확하게 말을 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MBC 방송에 나와가지고 물을 빼면은 오히려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희석이 덜 되잖아요. 당연히 수질이 악화되겠죠. 그 다음에 수위가 떨어지잖아요. 그 희석이 덜 되고 수위가 떨어지니까 수온은 더 빨리 올라가는 거죠.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 갖고 온 아까 자료가 거의 답니까? 뒤에 또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녹조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예요. 녹조를 가지고 물 빼고 말려서 찢고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형태를 만들어서 예. 요걸 이용해 가지고 뭐 하느냐?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를 만드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건데 예. 우리 지금 비닐 봉지 이런 것들은 분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나 이 녹조로 가지고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어 가지고 비닐백도 만들고 뭐 자기들은 보면은 스푼도 만들고 해요. 일회용 스푼 같은 것도. 예. 쓰고 이게 버리면은 분해가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녹조를 키워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플라스틱도 만들고 비료도 만들고 또 에너지도 이용하고 하는데 우리도 빨리 이런 연구들을 해가지고 그리고 낙동강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가 얘기를 다 못 끝냈는데 낙동강에 녹조를 줄이려고 할 게 아니고 예. 그 주변에 식수 대책을 따로 세워야 되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의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뭔가 하면은 돈을 조금만 뭐 절약을 했으면은 부산 시민이라든지 마산 창원 시민이라든지 그 하류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1등급으로 수돗물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세 가지 있잖아요. 강변 여관은 양이 좀 적어요. 인공 함량도 양이 좀 적어요. 지하 대수대가 돼야 되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낙동강 주변에 있는 옛날 작은 저수지나 또 그걸 전용 댐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낙동강 물을 끌어가요. 보령댐 모양으로. 예. 간이 처리를 해가지고 그 상류 지천에다가 계속 붓는 거죠. 계속 보면은 그 지천은 계속 깨끗한 물이 흘러가요. 예. 그 밑에서 뽑아가지고 그리고 식수 전용 댐이라는 데는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아주 차단해가지고 아주 맑은 물로 가지고 부산에 그리고 그 밑에 뭐 하느냐 우리가 식수가 되려 그러면은 미네랄이 필요한데 예. 그
식수 전용댐 안에 화강암이라든지 맥반석이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아, 그렇게 만드는군요. 예. 그래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독일에 제가 직접 가봤죠. 그래 가지고 뭔가 하면은 우리가 낙동강이라든지 무슨 저쪽에 우리 4대강에서 지금 제일 녹조가 생기면 문제되는 게 뭔가 먹는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물 아니면 뭐 거기 뭐 녹조 좀 있고 뭐 여름 한철 지나가는데 또 녹조라는 결국은 뭐냐? 초원에 자라는 풀하고 같은 거죠. 예. 이 비료 성분이 있고 태양광이 내리쬐고 자라는 거죠. 예. 자라는데 단지 아주 온도가 25도 이상 될 때는 그런 식으로 보기에도 좀 안 좋고 또 그게 문제가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물질이 자라니까. 그 다행히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낙동강에서 자라는 이 녹조는 독성 물질이 다른 데보다 좀 적다 그래요. 그래서 다행이고 또 그걸로 가지고 지금 현재 낙동강 하류에는 원래 90년대부터 저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그 수돗물 처리는 다 고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녹조가 있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환경부도 그런 발표를 했지만은 먹는 물에는 지장이 없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이게 먹는 물은 말이에요. 그 과학도 있지만은 감성적인 게 있잖아요. 예. 더러운 물 가지고 아무리 만들어주면 깨끗하게 점수를 해도 예. 그게 이제 근데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저 녹조 없애겠다고 뭐 여러 대책을 세워도 못 없앱니다. 없앤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수 처리장에서 뭐 고도 처리하고 했지만 문제는 뭐냐? 비가 올 때 씻겨 내려오는 그 비료 성분.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문제가 뭔가 하면은 OECD 국가 중에서 단위 면적당 비료 살포량이 제일 높고 OECD 국가의 평균의 10배나 돼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료를 너무 많이 써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비가 집중적으로 오고 예. 또 하나가 뭐냐? 경사지 농업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농민들을 보조한다고 비료값이 비교적 싸요. 싸니까 이거를 비료를 많이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 오면 쉽게 내려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막느냐. 거기다 축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외국의 어떤 그런 사례처럼 강의 딜레마를 빨리 극복해야 되는 거죠. 먹는 물하고 버리는 물을 동시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독일 같은 경우는 먹는 물을 아예 다른 말하자면 하나의 그 채널을 만드는 거죠. 채널을 만드는군요. 만드는데 이 지하수 인공 함량하고 강변 여가수는 양이 적으니까 양이 많이 필요한 데는 뭔가 하면은 식수 전용 댐을 만드는데 예. 거기에 물이 없잖아요. 예. 낙동강물을 끌어가다. 많이 처리해 가지고 계속 상류에다가 내렸는 거. 그러면 그 상류는 계속 컬컬컬 물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강을 따라 역류하는 파이프가 또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하나 위로다가 상류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상류에서 그 전용 댐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그걸 뽑아가지고 그 밑에 그러고 그 전용 댐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황암이라든지 맥박선처럼 넣어가지고 인체에 좋은 미네랄도 공급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빨리 그게 제가 볼 때는 참 근데 답이라 생각이 들어요. 원시 하천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참. 근데 원시 하천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5천만이 물은 어디서 대한민국 5천만이 어떻게 삽니까? 대한민국 5천만이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또 거기다가 이 산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요. 예. 아니 원시 하천으로 돌아가서 인구만 한반도 전체 뭐 인구 한 100만 명 흩어져서 살죠 뭐. 저렇잖아요. 고려 때 이럴 때봐 또 해도 역사에 보면은 말입니다. 가뭄 때 예. 뭐 영남 지방의 백성들이 반이 죽었다. 예. 거기다가 뭐 그 시장에서 저작거리에서 인육을 팔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예. 거기다가 우리 백제 삼국유사 삼국사기도 보면은 가뭄 때 예.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는 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예. 이기는 부족끼리 거의 우리가 뭐 근데 원시하천 돌아가가지고 그 당시에 몇 백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원시 하천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은 이제 참 근데 왜 이렇게 무식한 주장들이 횡행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특히 보니까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좀 생각이 있지만은 그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는 분들이
뭔가 좀 잘못 전달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논문을 안 쓰거든요. 연구 논문을 안 써요. 그 연구 논문을 안 쓰고 계속 그래가지고 주장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올라가는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 지금